기원전 12세기 동지중해 번영한 항구 도시 우가리트. 은과 구리, 향료와 목재가 오가던 이 도시는 그야말로 고대의 두바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 아무라피는 급히 점토판을 꺼내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적의 함선 20척이 해안에 나타났다. 도움이 절실하다. 그가 쓴 이 서신은 나라의 마지막 기록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도시는 불타 사라졌고 서신은 발송되지 못한 채 몇천 년이 지나서야 잿더미 속에서 발견됩니다. 기원전 12세기 초 지중해의 강대국들은 정체불명의 외부 세력의 침입을 맞이해 멸망합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궁전들과 인접한 고대 항구들 또한 침략으로 전부 불타 없어지는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사건들이 지중해 영향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청동기 시대의 붕괴라고 불리는데, 이 사건의 중심에는 바다민족이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고고학과 고대 문헌은 아직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고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민족은 누구였으며 왜 이곳에 왔고 어떻게 문명을 붕괴시켰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고대사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기원전 1200년경 지중해 동부 해안 국가들의 서신과 기록에서 침략과 전쟁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피해자는 명확히 드러나지만 가해자는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1855년 프랑스 학자 엠마누엘 두루지는 이집트 기록을 근거로 바다민족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으며 이는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문헌과 기록들을 종합하면 기원전 12세기 초 동지중해의 3대 강국 중 하나인 히타이트와 미케네는 정체불명의 집단에 의해 수도가 함락됩니다. 3대 강국 중 하나였던 이집트만이 유일하게 방어에 성공했지만 막대한 군비 지출로 국력이 그 후 크게 쇠퇴했습니다. 현대 튀르키예 지역에 해당하는 아나톨리아의 청동기 유적지는 이때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극도의 정치적 분권화를 겪었으며, 현재 그리스에 속하는 미케네 문명은 약탈과 파괴의 흔적으로 펠로폰네소스 정착지의 90% 정도가 폐허로 버려지고 이후 400년 동안 그리스는 암흑시대를 맞이합니다. 또한 당시 동지중해의 교역 중심지이자 청동무역의 중심지였던 우가리트는 왕 아무라피가 적선 20척이 해안에 출현했다는 서신을 기록한 점토판을 마지막으로 도시가 소멸합니다. 이외에도 이 동시다발적 정체불명의 집단의 침략으로 동지중해의 키프로스와 근동지방의 항구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은 상당 부분 공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집트 기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집트 문헌에서는 이들을 바다를 건너온 자들이라는 모호한 수식어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민족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당시 고대 이집트는 람세스 2세가 즉위 중이었고 그의 즉위 2년 차에 세르덴이라는 바다민족의 한 분파로 설명되는 해적 집단이 이집트 나일 델타를 급습하는데, 그들은 이집트인들에게 패배해 포로가 되어 나중에는 용병으로 편입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 이후 람세스 2세의 아들인 메르뎁타는 즉위 5년에서 6년에 서부 델타 지역에서 거대한 침공을 맞이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다민족이 단일민족이 아닌 복수의 민족임을 서술하는데, 이 기록에서는 복수의 바다민족을 에쿠에시, 테레시, 루카, 세르덴, 세켈레시 등으로 기록했습니다. 이후 기원전 약 1186년 람세스 3세 시대에도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바다민족의 이집트 침공이 기록되었습니다. 람세스 3세는 해군을 나일강 하구에 매복시켜 침입한 바다민족 함대를 격파했으며 당시 전투 장면이 메디넷 하부 신전 벽화에 생생하게 새겨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벽화에는 여성과 아이, 가축을 동반한 대규모 이주민 행렬 또한 묘사되어 있어 바다민족이 단순한 약탈자가 아닌 난민적인 측면도 지녔음을 시사합니다. 람세스 3세는 자신이 바다에서 온 모든 이들을 무찔렀다고 선포했지만 이 침략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군비를 지출한 고대 이집트 왕국은 이후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마르나 서신 또는 아마르나 문서로 불리는 기원전 14세기 중반 이집트에서 발견된 외교 서신은
약 350여 통에 달합니다. 이 서신 중 일부에는 루카와 세르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루카는 현대의 키프로스, 당시 알라시아와 함께 이집트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묘사되며 해상 약탈 집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르덴은 해적 또는 용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신들은 이 바다민족의 분파들이 대규모 연합체가 되기 전부터 이미 지중해 연안에서 해적 및 용병으로 활동했음을 시사합니다. 현 시리아 라스 샴라에 위치한 우가리트는 히타이트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집트, 키프로스와 활발히 교역하던 지중해 동부의 번영한 항구 도시였으나 기원전 12세기 초 바다민족의 침입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왕 아무라피는 알라시아의 관리 에슈와라에게 적의 함선 20척이 바다에 나타났다는 급박한 보고를 보내고 또 다른 서신에서는 내 군대와 전차는 히타이트를 돕기 위해 북쪽에 나가 있으니 도시를 지킬 수 없다고 절망적으로 호소했지만 원조는 도착하지 못했고 우가리트는 불타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고고학적으로 두 번째 편지가 불탄 건물 속에서 발견된 사실은 구조 요청이 발송조차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바다민족의 공격이 얼마나 기습적이고 치명적이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할 뿐 아니라 당시 히타이트 제국의 쇠퇴와 함께 지중해 국제 질서의 방어 체제가 붕괴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런 문헌과 기록들을 비춰봤을 때 이 수수께끼의 바다민족들을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르덴이라는 민족입니다. 세르덴은 원형 방패와 창, 뿔투구를 착용했음을 이집트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탈리아 서쪽의 섬 사르데냐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 사르데냐와 세르덴의 명칭의 의문적 유사성이 이들의 동일성을 암시합니다. 둘째, 사르데냐의 누락의 유적에서 발견된 뿔투구와 원형 방패를 든 청동상의 모습이 이집트 기록의 세르덴인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셋째, 고고학적으로 사르데냐의 누락의 토기가 크레타, 키프로스, 우가릿 등 지중해 주요 항구 유적에서도 발견되어 세르덴이 이 지역들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로 세케레시입니다. 이들의 기원은 명확치 않지만 1867년 엠마뉴엘 드루주가 세케레시와 시칠리아의 의문 유사성에 주목하여 이들이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합니다. 1928년 역사학자 에두아르트 마이어는 세케레시를 시칠리아의 토착민 시키에족과 동일시하며 시칠리아 기원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규명하는 또 다른 단서는 히타이트 문헌에서 발견됩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마지막 왕의 서신에서는 시칼라유라는 집단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들을 베이에 사는 자들로 묘사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이들이 해양을 기반으로 활동한 유목적 해적 집단이었음을 보여주며 히타이트 기록에서도 그들의 기원이나 정체는 불분명했으며 외부에서 침입한 세력으로 인식됩니다. 세 번째로 루카입니다. 정확한 범위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루카는 아나톨리아 남서부, 지중해 연안의 리키아 반도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이들은 히타이트 제국과 이집트 문헌에서 적대적인 지역으로 자주 언급되었으며 히타이트의 반기를 들고 제국의 쇠퇴와 붕괴에 기여했던 바다민족의 일파로 분류됩니다. 네 번째로 웨세시입니다. 이들은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며 바다민족 중에서도 가장 기록이 희소해 가장 수수께끼로도 남아있는 민족입니다. 기원은 분명치 않지만 이름의 유사성으로 이탈리아 남부, 소아시아 또는 크레타 섬의 해양 부족과 관련이 있음을 학자들을 통해 주장됩니다. 다섯 번째로 에크웨시입니다. 이 에크웨시는 그리스인 전체를 통칭하는 아카이안과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일부 고고학자들은 주장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에크웨시와 아카이안의 의문적 유사성, 그리고 이들이 활동한 시기가 당시 그리스의 미케네의 소멸과 정확히 겹치기 때문입니다. 미케네 유물 또한 시리아 및 가나안 해안에서 발견돼 이들이 그리스 출신, 즉 미케네 문명의 출신임을 증거하며 당시 미케네인 전사의 일부가 바다민족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일부 이집트 문헌에서는 이들이 할레, 즉 포경을 시행한 집단으로 기록되어 그리스 문화권의 관습과 달라 그리스인이 아닐 가능성 또한 주장됩니다. 여섯 번째로 바다 민족 중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펠레셋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골리앗의 민족으로 잘 알려진 구약 성경 속 고대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충돌을 했던 블레셋인들과 동일한 민족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의 기록은 람세스 3세 시기 비문과 파피루스 기록에 남아있으며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펠레세트가 도착한 이후 현재 팔레스타인 및 가자 지역에서 에게의 양식의 유물, 미케네 문명의 토기 및 그리스식 벽화 양식, 돼지고기 섭취 흔적 등 기존 팔레스타인의 토착 문화와 다른 생활 양식이 발견되어 이들이 이주해온 해양 민족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민족들은 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 하나의 연합체로 지중해 제국들을 습격한 것일까요? 이 수수께끼의 민족들이 청동기 문명 붕괴의 원인일까요? 먼저 당시 지중해 청동기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중해 문명은 유럽연합과 같은 포지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역하며 외교 문서도 주고받고 금속, 곡물, 와인, 향신료를 사고 팔았습니다. 특히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드는데 이걸로 무기, 갑옷 및 농기구까지 다 만들었던 시절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전제 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왕국이 생산을 통제하고 무역으로 금속을 들여오며 그것을 백성과 귀족에게 배분하는 구조로 당시 지중해가 상당히 복합적이며 유기적이지만 동시에 한 군데라도 틀어지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3세기 말 지중해 동쪽에 이상한 기후변화가 시작됩니다. 꽃가루 연구, 호수바닥 퇴적층, 나무 나이테, 동위원소 분석에서 그 시기 지중해 동부가 건조해지고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2023년 네이처에서는 당시 튀르키예 지역에서 3년 연속 극심한 가뭄이 있다는 걸 밝혔는데 이 시기는 기원전 1198년, 1196년으로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한 시점과 겹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먹을 게 사라져 세금도 거둘 수 없고 병사에게 줄 식량도 끊기며 이는 왕권이 약해지고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먹을 걸 찾아 나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동 제조에는 주석이 필수적인데 당시 주석은 지중해나 근동 지역이 아닌 현재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심지어 영국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으로 인한 전쟁과 해적 활동 증가로 해상 교역로가 불안정해지면서 주석 수입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상호오전적인 경제 시스템이 하나둘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등장한 것이 바다민족이다 라는 것이 현대학계의 유력한 주장입니다. 이들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마 기근과 전쟁을 피해 이동하던 집단, 난민이자 동시에 약탈자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왕권이 약해진 제국들은 속수무책으로 이들에게 당했을 것이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왕국이었다면 이들의 침략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20세기 중반까지 청동기 말의 모든 도시가 불탔다는 극단적인 붕괴설과 달리 최근 연구에서는 제국과 도시들이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붕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데요. 즉, 바다민족의 급작스러운 침략으로 지중해 제국과 도시들이 극단적으로 소멸했다는 주장보다는 바다민족은 당시 청동기 문화의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 인구이동, 중앙통제 약화, 난민 및 해적 증가로 인한 무역 네트워크 붕괴로 인해 이미 붕괴하던 청동기 문명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이동한 다민족 난민 네트워크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침공자이자 난민인 바다민족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다른 문명으로 흡수되거나 새로운 문화의 씨앗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펠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해 블리셋이 되며 세르데인들 또한 일부 이집트에 정착했다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루카인들은 후에 리키아 문화로 발전되기도 해 이들은 후에 철기 시대의 문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구성원으로 남게 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고대 문명을 무너뜨린 침략자로 불렸던 정체불명의 바다민족. 정말 그들로 인해 청동기 문명이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들 또한 기후변화, 기근, 무역 붕괴로 인해 흔들리던 문명 속에서 길을 잃은 난민 집단이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